안녕하세요. 대구부동산 서입니다. 12월 21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나오네요. 신월성 학교 이전 요게 가장 뜨거운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요거 12월 9일 날 요거 라이브를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. 좀 시비가 엇갈린 듯한 모습. 뭐 자세한 이야기는 요때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지나가도록 할게요. 여기 영남중고 홈페이지에서 누가 따왔나봐요. 따왔는 걸 제가 다시 따왔습니다. 네. 학교 발전 방안에서 학부모 모임한다는 것이 있었고, 요거 어제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었나봐요.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인구 밀집 지역 변경에 따라서 교육시설의 노후화 이전한 지 한 35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전해갈 것이다. 어디로? 중학교는 요쪽이 없죠. 네. 가기는 여기에 가고 싶어하지 싶은데요. 인근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조금 먼 곳으로 요쪽으로 갈 확률이 있어 보이고, 고등학교 부지는 여기 월성 삼정 옆에 부지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. 용도별로. 그래서 고등학교는 요쪽으로 가는 쪽으로 일단 안이 나오고 있는데,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요 부지, 원래 기존 부지,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오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. 요런 글이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. 혹시 2주택도 대안 가능할까요? 지난달로 고정금리가 끝나서 2.8%에서 5.8%로 날아왔네요. 문자 보고 깜짝 놀라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. 사실 문자 보고 놀라면 좀 그렇죠. 그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. 그래서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더 이상 떡밥을 던지지 않는 이런 상황. 자, 잔액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규 취급액, 흰색 선 기준으로 보면요. 낮을 때는 금리가 한 2.6% 수준이었어요. 사실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출금리, 주담대금리 2.6%. 나는 금리 싸게 받아서 괜찮아 하고 여기 조롱조롱 했지만 웬걸. 내가 지금 대출금리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? 이거 기존 대출자로 봐야 되는데, 제가 살짝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변동이 되면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금 금리가 신규 취급액이 4.56%거든요. 근데 5.8%예요. 이 4.56%의 금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자들에게 덮어 씌워야 됩니다. 지금 뭐 신규 주담대 3% 후반이니 4% 초반이니 집단대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거는 신규로 고객을 끌어들일 때 이미 잡혀있는 이 고객에게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믿으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. 은행도 이게 뭐 돈벌이 하는 사기업이잖아요. 아무튼 5.8% 무시무시합니다. 신규 주담대 지금 일반인들이 받으려면 4% 후반도 양호한 그런 상황이죠. 근데 누구는 뭐 3. 몇 % 금리 카카오뱅크 이런 미끼 상품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서 집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더라. 그래서 이 금리표 이 추이에 따라서 추후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. 한 2.6% 수준이던 것이 지금 4%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이거 계속 올리면 됩니다. 은행을 앉아서 그냥 꿀 빠는 거예요. 꿀 빠릅니다. 오늘 굵직굵직한 뉴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던 이유는 아침에 가장 먼저 전해진 게 빌리브 헤리티지죠. 후분양이죠. 후분양의 고급 럭셔리를 표방했는데 동네가 고급 럭셔리가 아니죠. 그 인근이 고급 럭셔리를 표방하고 싶지만 혼자서 이렇게 독보적으로 나가기는 좀 힘들죠. 할인 분양 이야기도 8월 달에 있곤 했는데요. 지금 뭐 들은 기억도 안 납니다. 소리 소문없이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, 여기 이곳이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. 146가구 막 대형평형 어마무시하게 막 지어놓은 곳 있잖아요. 여기에 시행사 디폴트 위에 처해져 있다. 시행사만 돈 묶였는 거 아니죠. 뭐 또 시공사가 다시 보증도 해주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. 신세계 건설이 골머리가 아픕니다. 헤리티지, 라디체, 루센트, 누가 막 글을 쓰면서 달서구 쪽에서 신세계 빌리브가 대장이다. 빌리브는 누가 대장이라 그럽니까? 그냥 그 인근에 많은 주복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이런 느낌이죠. 월드마크처럼 세대수가 막 왕창 된다 이러면은 조금 같이 이렇게 묶여갈까. 그 인근에 주복이 너무 흔해져 버려서 뭐 그 딱히 뭐 대장이니 뭐니 따지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죠. 아무튼 신세계건설 올해만 대손 충당금 451억. 내년 되면 더 심해지죠. 이거 사업장이 큰 데가 많거든요. 라디체 이런 데는 거의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나요?
거의 뭐, 이 청약 경쟁률 자체도 한, 뭐, 1000세대 모집하면은, 한 50세대? 뭐, 이 정도 뭐 했나요? 뭐, 돈천만 원, 계약금 말고 뭐, 계약, 뭐, 할 수 있다. 뭐, 이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죠. 근데 계약금 걸어놓고, 언제든지 마음 변하면 돌려줄게 해놓고, 안 돌려주고 시간 끌고, 이런 현상들도, 그런 것도 글로 본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이 디폴트 위기, 이거 다 살려내지는 못합니다. 다 살리지 못해요. 자, 이거 또 신도시 특별법, 이 노후도시죠. 노후도시 뭐 개발해 나가고 하는데, 당장 아까 거기 뭐 영남 중구 이전 뉴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알맹이 쏙쏙 다 빼가지고 좀 그나마 좀 나은 동네로 막 전부 다 옮겨가고 싶어 하겠죠. 지난번에 시민 중고등학교 다사 죽곡 뭐 이쪽으로 옮겨갔었나요? 시민 맞나요? 네. 그런 식으로 알맹이를 쏙쏙 다 빼내가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저 노후 도시와 이거 아닌 곳들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이 얼마나 국지국지합니까? 대통령도 나서서 빨리 이거 좀 공부 좀 많이 해봐라.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관님은 270만 개 원대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놓고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발 빼는 형국이죠.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누가 뭐 돈 잘 벌어서 땅땅집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정말 이거 맞으면은 이거 하반기에 거량 1300건 맞으면은 저 또 자리 피러 가야 됩니다. 이거 유튜브고 뭐고 다 적고 어디 뭐 돗자리 피고 뭐 이래야 될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?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. 아니면 제가 좀 장사를 좀 해볼까 싶은데, 나중에, 요쪽을 통해서 물건을 좀 사주시면 됩니다. 예. 예, 좋아요 누르시는 분은 안 사주셔도 되고, 예, 그 있잖아요. 알리익스프레스. 관련해서 제가 잠깐 뭐 좀 구상을 조금 해보고 있었습니다. 네. 자, 매도 물량 38,000개. 일주일 전 오늘보다 한 100건 정도 줄어든 형국. 요 38,000건대 거의 뭐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. 전세 물량도 횡보세. 월세 물량은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임대 물량. 어제 제목 제가 전세가 안 나가요. UUTT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어제 그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? 올해 뭐 세대수 증가는 미미하다. 근데 분양 물량, 입주 물량은 엄청 많았다. 그렇다고 이 세대수 분화되는 걸로 해서 이 입주 물량을 다 해치울 수 있느냐? 입주하면 기존의 전세입자들이 분명히 새로 입주하는 곳으로 많이 갈 거예요. 세입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집은 자꾸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딘가에는 빈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. 어디에가 빈다고요? 뭐 학교도 뭐 버림받고 뭐 이렇게 되자 뭐 마트도 나가버리고 막 이런 것들. 거래량 57건. 이제 우리 5자라는 숫자에 적응해야 됩니다. 이제 적응해야 돼요. 대구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을 때 하루 거래량 28건 기억나시죠? 제 발음 요런 딱딱딱 숫자가 바로 각인이 되잖아요. 아니면 30건대의 거래량을 보일 때가 700건대의 거래량 나오던 요 무렵에 거래량이 요런 숫자들이 나왔어요. 지금 50건대의 거래량이 나와준다면은 분위기 안 좋습니다. 지금 이번 달은 1500건대 후반 마무리. 근데 거래되는 속도가요. 지금 요 속도로 보시면 되거든요. 요 날짜를 두 개 같이 견줘보면 되는데요. 거래량이 한 3분의 2 수준이에요. 이번 달 거래량 1600건이라고 잡아볼게요. 이 거래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12월에 거래가 확정이 된다면 1500건은 어림도 없죠. 어림도 없어요. 1, 3, 5, 15, 33, 530 곱하기 2 하면 1000건 살짝 넘어갑니다. 이 수준 기억나시나요? 2022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기대감으로 거래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1000건 단의 기별도 안 왔어요. 느낌도 안 왔어요. 1000건의 거래량이라고 하면은 제가 일별 실거래되는 이래 그런 물건들을 알려드릴 때 뭐 3억 이상 거래량 몇 건 되지 않았습니다. 비싼 아파트 없죠. 오늘 57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아파트 3건 거래되었어요. 3건.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39평형이 6억 7천. 자, 옆에 빌리브, 신세계 빌리브 대장 9평도 아마 이 가격보다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.
대장 노릇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. 네, 그런 느낌 들고요. 12월 12일인가 그 날짜 이후로 이 끝부분이 살짝 꺾이는 거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 보합 수준의 거래 21년식 아파트 뭐 어디가 뭐 대장이고 뭐 어디가 잘 나가고 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만천역 태양하우스 5억 8천 아무튼 6억 이상 아파트가 힘을 못 쓰면 5억대도 힘을 못 쓰고 4억대도 힘을 못 쓰고 줄줄이 이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수정효성 헬링턴 플레이스 한창 반등하고 분위기 좋을 때는 네, 6억대의 가격도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. 5억 4천 1층, 2층, 3층 완전 저층으로 묶이진 않고요. 고점 대비 40%. 거모 청구 푸른 마을. 자, 이렇게 이제 연식이 좀 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. 40% 이상 하락했네요. 라는 말들 심심치 않게 나오죠.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. 현대 아이파크 4억 7,500. 고점 대비 27%. 와, 여기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아마 신월성은 제가 조만간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12월 9일날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.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. 왜냐하면 그 매물수의 변동이나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때 매물수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학교에 좀 뭐 아직 확정 100% 확정은 아니죠. 뭐 팔려야지 갈 텐데 누가 사는 사람이 나타났을래나. 아무튼 거기 뭐 현 대구 시장님도 네 그쪽 학교 출신이시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원내집 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 또한 거기에 상당한 표가 많잖아요. 거기 이 동네 제 인구수 찍어드렸잖아요. 인구수 달서구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살죠. 근데 이게 참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게 이쪽 신월성이라고 불리는 이 월성 내거리인가요? 네, 이쪽 동네 여기에는 환호할 것이고 이쪽 구월성이라고 불리는 곳 아니면 이 월배로를 건너서 나머지 이쪽 상인동 불리는 곳 이 좀 첨예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. 이게 근데 또 목소리 크게 내는 쪽으로 뭐 옮겨가지 않을까. 부지가 어떻게 팔릴지 참 그게 미지수입니다. 옆에 들어앉아있던 백화점도 나가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. 또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현대 아이파크 4억 5천 고점 대비 33% 4억 5천 4억 7천 인근의 중학교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. 이 동네는 참 이 밀집도가 심해지면서 중학교를 어디로 튕겨나갈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. 네, 뭐 근거리 배정 원칙이나 이런 것들도 있곤 하지만 확률은 반반이니까요. 확률은 반반이라서 네, 그 부분 정도. 그 다음에 남산 자이언을 소형평은 왜 이래 비싸지? 뭐 이런 느낌 계속 지울 수가 없다. 같은 값이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는 이거 1억 싼 가격에도 이런 국평의 소형평의 매물도 살 수도 있거든요. 자, 그게 요거 4억 3천 동대구 우방 아유셀 4억 3천 끝자리가 요 꺾여 나갑니다. 예. 요 동네 제가 그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하신 분이 여기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요 동네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. 5층에 4억 3천. 여기서 아마 그 희망을 매수하시는 금액은 여기서 한 10% 정도 더 빠지면은 아마 매수하실 의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죠. 갑자기 뭐 3억 후반대까지도 봤지만 갑자기 뭐 4억. 그래서 오늘 제 지인하고도 잠깐 이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야 앞으로 괜찮은 동네가 어디냐. 그래서 여러 가지 제 방송 다 보시잖아요. 그러면서 옥석이 다 가려졌잖아요. 몇 가지 동네로 딱 옥석이 가려져 있다. 인구 밀집도가 심해지고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하나둘 이렇게 치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동대구도 괜찮다. 근데 이것도 이렇게 먼 거리를 사실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다 그 동네 고소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요 정도까지만, 네. 여기 40% 하락하는 게 나온다고요. 고점 대비. 여기는 워낙 그 인근 주복 때문에, 그렇지, 2000 뭐,
17년, 뭐 16년, 17년, 뭐 그맘때 가격들로 돌아가고 연식이 더 많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은 그 가격이 훨씬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더라. 네.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동네. 네. 성서 푸른 마을 42평에 3억 천. 야, 이 성서가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가 없냐? 우리가 뭐가 없냐? 성서가 뭐가 없냐? 초등학교가 없냐? 중학교가 없냐? 고등학교가 없냐? 있을 거 다 있거든요. 근데도 어쩔 수가 없더라. 야, 이 대곡이나 상인동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. 네, 간단거래대금 빠지고 있고 거래량이 확연히 툭 그냥 막 내던지는 이런 느낌. 1300건대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. 21년도 끝자라 분위기 막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 무렵에 거래량까지 이만큼 빠집니다. 순식간에. 이렇게 급냉되는 건 순식간이더라.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 빨리 좀 지봐라 하는데 야 PF 지금 빵빵 터지는데요. 마을이 1400억 그거 하나 터지죠. 거기에 해주는 이 밑에 하청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솜사탕처럼 막 엮여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나왔었죠. 예전에는 이 할인 분양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하청업체에 물건을 이렇게 떠넘기는 현상. 그러면은 그 하청업체들도 좀 싸게 받기는 받죠. 근데 그 물건을 자기가 살면 좋겠지만 그 업체들도 이 현금이 유통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. 현금 말라버리면 업장이 당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또 싸게 또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. 야, PF 사태가 터지고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. 2010년 뭐 그 무렵에도 이렇게 공차하시는 분들 막 아파트 막 떠안고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. 야, 오늘 PF 헤리티지 굵직굵직한 그 뉴스 가운데 하나인 그것이 과연 한두 몇 군데만 터져도 몇 군데만 터져도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. 후분양 단지 아까 뭐 상윤동 이야기 여기 잠깐 뭐 대곡 뭐 상윤동도 잠깐 했었는데요. 그 인근에 푸르지오 1000세대 넘을 거예요. 후분양 이런 것들 이거 어떡합니까? 이거 어떡합니까? 이런 사업장 무사할 수 있을려나? 좀 걱정스럽기도 하죠. 차라리 헤리티지는 차라리 그 세대수도 아까 적었잖아요. 적은 업장이 그 정도인데 큰 업장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분명히 또 그렇게 되겠죠. 이거 전세입자 구할 겁니다. 전세입자 구하죠. 근데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전세입자들 정말 이 난감해지잖아요. 과거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여기 전세 좀 싸 보인다고 이렇게 또 쉽게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24년 어디 한 곳에는 척포를 쏘고 있고 다른 곳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게 해봐요. 거의 뭐 제로섬 게임 같지 않습니까? 여기에 좀 골고루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얘가 더 많이 뺏어가 버리고 얘는 더 수그러들고 이런 형국이지. 예전에는 여기도 와 이런 분위기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. 네,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비싼 아파트 안 삽니다. 여기까지 줄여야 되겠죠. 전세 거래가 팽팽 돌아가느냐? 아닙니다. 이 정도 그러니까 빨리 임대차 3법 중에서 뭐 5% 룰이나 이런 것들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지켜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건 뭐 시장이 어차피 가격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 너무 옥죄일 필요는 없겠다. 근데 전월세 신고제만은 이게 제일 필요한 거.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거래가 좀 투명하게 드러나야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이 거래량도 제가 집계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으니까 이거 내년에는 유예하지 말고 요거 딱 하면은 여기 또 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은 또 많은 또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어서 저걸 끝까지 꽁꽁 숨기나 봐요. 전세 안 나간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감지할 수 있죠. 전세 금액 그나마 좀 새 집, 뭐 좀 괜찮은 곳으로는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괜찮은 곳에 의한 쏠림이다.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이렇죠. 밑에 아래 동네는 더 힘들어지죠.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전세. 여기까지 마칠게요. 너무 길어졌다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